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전두환이 대전 현충원에 심은 소나무가 2000년대 초 말라 죽자 같은 종류의 나무를 다시 심고 전 씨가 심은 것을 알리는 표지석도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는 전두환이 정부 차원의 5.18 왜곡 과정에서 최종 보고를 받았다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조선시대 품앗이 제도 권분운동이 순천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원이 모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4월 셋째 주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2% 하락해 지난 3월 말에 이어 한 달째 하락세에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와 호국 영령이 잠든 국립현충원에 전두환이 방문 기념으로 심었다는 나무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심은 일본산 소나무는 이미 10년 전에 고사를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같은 수종을 다시 심어놓고 기념식수 표지석은 그대로 둔 겁니다. 남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그 중앙에는 현충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문을 지나서 바로 왼쪽에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대전현충원이 준공된 이듬해인 1986년, 이곳을 방문한 전두환이 심은 기념식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생이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 전 씨가 심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전 씨가 심은 나무가 죽자 대전현충원 측이 같은 종류의 나무를 같은 자리에 심어놓은 겁니다. 현충원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는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현충원에 있는 일본산 나무를 조사하던 중에 밝혀졌습니다.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로 국가 사적지 등에는 심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심겨져 있어서 조사를 하던 중에 국가기록원에서 전 씨가 1986년 6월에 이 나무를 식재하는 사진을 찾았고요. 죽은 나무를 애써 바꿔치기해 놓고 현충원은 지난해 7월까지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을 나무 아래 그대로 뒀습니다. 역사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념식수가 죽었는데 그걸 다시 똑같은 나무를 구해서 심고 왜 같은 나무로 교체했는지, 교체하고도 표지석을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전현충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훈처는 전 씨가 자필로 쓴 대전현충원의 현판과 헌시비 뒤편에 적힌 비문은 조만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단체장을 만나러 광주에 온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돌아가신 한신하신 분들이 그 안장돼 계신 영예스러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격에 맞지 않는 흔적이 5.18 4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다음 주에 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오는 전두환은 5.18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집권 당시에 5.18 왜곡 시도의 정점에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기는 전두환. 전두환은 여전히 집단 발포 명령을 포함해 5.18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정부 차원의 5.18 왜곡 시도에 최종 보고를 받았다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1985년 작성된 광주 사태 진상 해외 홍보 책자 발간 계획이라는 문서에는 정부가 광주 사태를 해외에 올바로 알리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각하, 즉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최종 확인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또 문서에는 국방장관의 국회 발표 내용을 책자에 담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문건이 작성되기 직전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보고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진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기상천외한 온갖 유언비어는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을 해서 군과 시민을 이간시키고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왜곡 활동의 중심에 80위원회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 요구가 거세지자 정권이 80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에 나섰다는 건데 이번에 확인된 문서는 전두환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두환 지금 이제 서면 보고 필이라고 서면 보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문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정점에 전두환 씨가 있었다라는 여기까지 확인된 거죠. 전두환이 5.18 왜곡의 정점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음 주 광주를 찾아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또다시 커졌습니다. 연일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어딜 가든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또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9에서 13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화재 사고가 난다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사고 대비도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어제만큼이나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4.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꽃샘추위가 한 발짝 물러갑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조선시대 품앗이 구호 제도인 권분운동이 현재 재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남의 한 지자체가 깃발을 들고 나섰는데요. 초등학생들까지 저금통을 내놓는 등 정성이 쌓이면서 한 달여 만에 모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체육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11종의 생필품을 종이상자에 알차게 담고 예쁜 노란색 스티커 옷을 입혀 체육관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쌀, 라면, 빵도, 과일. 순천시가 무료급식 대상인 취약계층 1000명에게 열흘에 한 번씩 보내주는 권분상자입니다. 상자는 모두 순천 시민들이 보내준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부자들에게 곡식 내기를 권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품앗이 미풍양속인 권분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마침 책을 읽던 시장이 아이디어를 얻어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이 자기 호점을 조금 더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시장이 수개월치 봉급 1,000만 원을 통 크게 내놓자 약사들은 마스크와 마스크 판매 수익금 1,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취약계층들이 식사도 못하고 백사개 약국이 거의 참석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기업과 학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모금액은 한 달 반 만에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3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서 5천만 원을 기탁한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저금통 23만 원을 모은 것을 저금통을 털어서 이렇게 또 기부를 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권분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다음 달 초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첫 도입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반기에 60만 원 전액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타이어 재고가 급증해 내일까지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추가로 오는 30일 휴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미국 판매망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소울 등 수출 차종을 생산하는 이 공장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3공장의 대형 버스 라인도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3월 다섯째 주에 0.01% 하락한 후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 매매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이자 AI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솔트룩스가 광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광주에 사무실을 연 5번째 AI 기업인데요. 이처럼 관련 기업들이 하나둘 광주로 모여들면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솔트룩스가 광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입니다. 2024년까지 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 솔트룩스는 연구개발용 데이터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쏟을 예정입니다. 또 4억 개의 학습된 데이터를 광주시에 기부해 AI 기업들의 광주행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만이 가지고 있는 광주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때 강력한 추진력뿐만 아니라 올곧게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들의 광주 사무실 개소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코어즈사도 지난달 광주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등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10개 업체 가운데 5곳이 광주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AI 기업 유치가 순항 중인 가운데 인재 양성 등 AI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인공지능의 언어인 코딩을 교육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공사도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현재 설계 발주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말부터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광주에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광주에 오면 정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인공지능 기업 유치 TF 발족 등 AI 생태계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광주시. 우수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AI 중심 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청와대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만나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청와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일 노동계가 협정서 파기를 선언한 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가를 꿈꾸던 고등학생이 60대가 되어 꿈을 이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개인 온라인 계정에 틈틈이 글을 써둔 게 어느 편집자의 눈에 띄어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웃을 향한 따스한 시선과 솔직한 문체가 인상적입니다.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를 쓴 이혜숙 작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책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저자 이혜숙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작가님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가의 꿈은 오래전부터 꾸어 있었고요. 그 중간에 식당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이제 하루의 기록을 쓰자면 말하자면 하루의 대차 대조표를 쓴다면
내게 충분한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움이 있었어요. 눈물 나오려고. 식당이 꿈은 아니었다. 이게 다는 아니다는 것이 저를 많이 괴롭혔죠. 원래 개인 SNS 계정에 글을 올리다가 이게 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나온 사연도 굉장히 독특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게 SNS였어요. SNS에서 꾸준히 글을 썼더니 어떤 교수님이 글항아리 편집장한테 귀뜸을 한 거예요. 이분의 글을 한번 주목해보라. 그래서 그 글항아리 편집장님께서 한 1년을 지켜보시다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책을 내주겠다.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책을 내는 과정에서 편집장님과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썼느냐, 왜 썼느냐, 어느 시간에 썼느냐. 늘 그러다가 제가 안 쓰는 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쓰는 게 좋았어요. 쓰는 게 기뻤어요. 늘 그런 말을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안 쓰고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된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한 표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유년 시절의 기억, 또 누군가 다녀간 사람이 얼른 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 아련한 기억, 이웃, 정말 내가 안 쓰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갈 것 같아서 그냥 써봤던 거죠. 책 곳곳에 나오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혹시 최근에 가장 보고 싶은 분은 어떤 분인지 이 책의 문장을 빌려서 듣고 싶습니다. 어느 날 목포 시댁에서 설을 세고 온 자매가 말했다. 천주교 묘지로 성묘를 갔는데 건너 봉분에 눈이 쌓였더란다. 우리도 늦었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다녀갔네. 처녀인갑네 하며 가져간 비로 쓸었는데 묘비에 유딧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시어머니께 갔다가 가족 모두 유딧이 앞에서 묵념을 했으며 올 때마다 찾아보기로 했다고. 유딧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한 걸까?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원래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SNS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고요. 그 소설을 완성하여 또 누군가가 편해준다면 소설을 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다 문필가가 꼭 되는 건 아닌데 저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편집장님은 눈에 띄었고 또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었고 이 커다란 행운을 저만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 기회에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저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5.18 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공선옥 작가의 소설집 은주의 영화가 선정됐습니다. 본상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봉 작가의 은주의 영화가 작품성뿐만 아니라 5.18 문학상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시와 소설, 동화 부문의 신인상도 선정했고 다음 달 23일 시상식에서 상패와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와 옛 기록물에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금요일 이슈인 시간입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면왕정은 가사문학의 대가, 송순이 후학을 양성한 곳인데요. 대표 가사문학인 면왕정가에서도 이 면왕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송순과 면왕정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죠.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순 선생은 이름은 익숙한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송순은 담양이 자랑하는 인물로 담양군 봉산면 상덕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춘가 면왕정가 등 그의 많은 시가들도 아주 유명하죠. 조선 중기 또 신료들로부터 가장 신방을 받았던 면왕정 송순, 눌제 박상의 문인으로 호남시가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인우, 기대승, 또 고경명, 그리고 또 정철, 임제 등 많은 후진을 또 배출을 했죠. 또 송순이 살았던 시대는 4대 사화가 일어났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는데요. 송순이 살았던 그때 50여 년의 벼슬살이 동안 단 한 번, 그것도 약 1년 정도의 귀양살이만 할 정도로 아주 관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또 의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인품이 좋고 너그러워서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고루 사귀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격으로 세상의 모든 선비 모두가 송순의 문화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송순 선생 하면 회방연,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이 됐을 때 하는 축하잔치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송순이 87세로 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렸던 회방연, 이게 회방연이 면왕정에서 열렸습니다. 선조 임금은 축하의 꽃과 또 어주를 내렸고요. 하객으로는 관찰사 송인수를 비롯해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 송순이 취해서 처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송강이 선생님을 우리가 직접 가마에 메어드리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이에 흔쾌히 기대승, 고경명, 정철, 임제가 일제히 가마를 붙드니까 당시 사대부가 가마를 드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네. 훗날 정조는 전라도 과거시험 제목으로 하여 면왕정, 면왕정에서 가마를 메었던 이 일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네, 면왕정, 이 송순의 호를 딴 정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떤 볼거리가 있나요? 네, 면왕은 먼저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면왕정 정자에서 바라본 탁 트인 자연 전격은 넓은 평야와 함께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요맘때 연두빛으로 아주 푸르름이 한가득합니다. 송순이 담양 기촌에 머물면서 면왕정이 또 중건이 되자 기대승이 또 면왕정기를 쓰고 임제가 면왕정부를 짓고 또 이몽룡, 김인우, 박순, 고경명이 면왕정 30영을 이곳에 남겼습니다. 30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한 칸은 청풍이요 한 칸은 명월이라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했던 시와 함께 이렇게 말년에 이곳에 묻혀 유유자적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매주 이렇게 작가님께서 아름다운 시구를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담양군에서는 지금도 송순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매년 지내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8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 송순 문학 작품을 진행하고 있는 공모 분야는 시와 시조, 소설 분야인데요. 8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2천만 원, 우수상은 1,0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파를 초월해서 스승을 향한 존경을 표했던 하여 면왕정의 순간, 조선시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면왕정에 함께 올라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가짜 마스크를 제조, 유통한 A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신의 업체에서 미인가 벌크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유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넣어 가짜 마스크 62만 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혐의로 3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서구 치평동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 1,500만 원어치의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누구에게 마약을 구했고 누구에게 팔려고 했는지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된 피의자가 경찰서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의자 21살 A씨를 목포경찰서에서 호송했던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를 도주죄로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목포경찰서는 A씨가 도주하는 동안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단 일동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업계고 교장단은 광주형 일자리는 아이들과 광주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사업 자체가 절대로 중단되거나 좌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힘들게 여기까지 온 만큼 광주시와 노동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